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영향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좀 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얼음공장 정규강의 21기가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접수 기간이고 여기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대규모까지는 아니어도 그린벨트나 택지에 처음 손을 댄 거는 1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좀 대표적이죠. 그때는 택지 촉진법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용어인데요. 택지 촉진법은요, 강제 수용이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엄청 빨리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소송으로 이어졌죠. 토지주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땅을 뺏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집값이 안정화 효과가 있었어요. 미친듯이 때려 지었으니까. 어떤 거냐면 요번에 그린벨트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랑은 약간 다르지만 당장 몇 년 이내에 분양이랑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입주가 있으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청약이 있으면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택지 촉진법을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명박 정권 때 그린벨트에 손을 댑니다. 보금자리 주택이죠. 거의 40개, 50개 이 정도 가까운 택지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40개 가까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안 된 게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택지를 여러 군데 설정해 놔야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보상비나 아니면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절충이 가능해요.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돈이 덜 나가는데, 뭔가 개발 사업을 서두른다는 거는 시간은 돈이잖아요. 전부 다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이번 3기 신도시에서 많이 티가 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아마 분양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전 청약 가능하면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몰라요. 왜냐면 이명박 정권 때 시작했던 거예요. 사전 청약은. 그게 본 청약을 넘어서 실제로 입주까지 하신 분이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공 사례가 나오겠지만 좀 위험하죠. 내 시간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 때는 입주가 바로 됐냐? 아니죠.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게 중요해요. 현 정부는 과거에 사람들이 그린벨트나 택지를 만들면 집값이 안정화를 누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색깔과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풀었다, 약간 3.5기 신도시를 공급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일단 제가 이거 뒤에 다룰 시간이 부족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정된 데를 보세요, 여러분. 고양시나 의정부나 의왕시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위치를 한번 지도에서 다시 보세요. 비슷하죠. 이게 서울 집값이 잡혀요?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데가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나요? 못 올라가고 있죠. 느려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공급이 없고 집값이 못 올라가는 데 공급을 하면은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기준에서도 안 맞아요. 나중 기준에서도 맞지 않죠. 3기 신도시 인기만 떨어뜨리고 수요만 나눴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죠, 요번에 서리풀에 그 양재랑 과천 사이에, 거기 몇만 가구죠? 2만 가구. 그것도 일반 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2만 가구에서 일반 분양 안 뺄게요. 일단 2만 가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포레온이 12,000세대예요. 그럼 각이 나오죠. 헬리오시티 2개를 때려 넣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혀요? 아니, 흔들리긴 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규모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타이밍도 안 되고 3기 신도시랑 겹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2030년은 돼야지 뭔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보일 텐데 현재 정권 임기는 27년도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나중에 입주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의미가 없는 이유는 고1짜리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재수, 삼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중간, 기말이 25년, 26년도예요. 2학년도 마찬가지로 잘 몰라요. 그게 27년이거든요. 재수, 삼수는
2030년 이후에요. 그때를 지금 왜 준비해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게요. 고1짜리가 나중에 삼수해서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전 목표가 있어요. 대학 갈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집어치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나 가져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적으로 의미는 없고요, 부동산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한참 걸렸는데 어떻게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져왔냐?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거 따라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효과가 없을 걸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청약과 더불어 사람들이 사전 청약 받아놓으면 실제 거주할 집은 필요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요. 이게 2010년도부터 활성화됐거든요. 딱 각이 나오잖아요. 사전 청약 받고 저렴하게 집을 분양을 해줄 테니까, 사전 청약은 또 싸잖아요. 그거 받아놓고 전세 가서 저렴한 대출 이자로 전세 사러. 뭐 음모론적으로 듣는 분도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전세 월세잖아요. 사람들을 전세로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때부터 전세가가 계속 올랐어요. 2010, 2011, 2012. 2012부터 심해져서 2014, 14 가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에 대해서 폐지해라, 멈춰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사전 청약과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로 가면서 매매가 안정화 효과를 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국제금융위기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시장은 올랐어요.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 서울만 터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정권의 그린벨트의 맹점은 뭐냐면 사전 청약 스스로 없앴죠. 못 써요. 전세자금 대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1기 신도시랑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면 돼요. 빨리도 못하죠. 이해가 되세요? 발표일 뿐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과거에 집값이 왜 안정화가 됐는지 분석을 했다면 지금 이런 식의 발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긴 매우 어려운데요.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린벨트를 풀 때마다 토지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요. 기억 다들 하시죠? 그린벨트가 해지되기 전에 미리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백지장처럼 순진무구하신 분들이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정하고 검토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간 알고 있겠죠. 지금 택지나 그린벨트 지정 때문에 토지 투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지금이 그린벨트 해지해서 발표할 때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혜택 아무것도 안 가요.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만 가지. 그러면 이게 실리가 없잖아요. 이게 현재 정권의 특징이에요. 의미도 없고 실리도 없는데 발표만 해요. 일만 합니다.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공무원분들을 모욕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정말 필요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다는 거, 노고에 감사드리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 뜻은 없는데 일단 사기업처럼 뭔가를 창조하거나 공급보다는 지키는 거잖아요. 현재의 포지션을. 이게 주택 공급이 되냐고요, 당장. 25년, 26년, 특히 26년도부터 공급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과거 사례를 알고 있으면 이번 발표가 의미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게 캐치가 되죠. 그러니까 제 조건을 지키면 돼요. 3, 4년 이내에 때려 짓든가 아니면은 사전 청약으로 사람들을 보내든가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로 보내든가. 근데 참고로 지금 전세로 못 보내요. 왜냐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 시장에서는 전세로 사람을 보내면 수급이 맞아요. 공급자와 수요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들 우리 투기꾼 싫어하시잖아요. 이제 사회에서. 걔네 씨가 말라가요. 전세 월세 지금 좋아서 공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끝날 거예요, 나중에. 전세로도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가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 사회가 월세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 안 받아들여요. 한국의 특징이에요. 타이슨의 얘기처럼
주먹이 날라와서 내 얼굴에 꽂히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거든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끝날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에 펼쳐질 일은 과거 역사에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냥 월세와 전세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깨우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 전세 때문에 월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쌌던 거구나. 외국 사례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막 수도권 중심가에 가면은 투룸이 얼마고 쓰리룸이 얼마고, 야 저래서 어떻게 사냐. 근데 반대편에 한국은 월세가 싸서 정말 다행이란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우린 늘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테크니컬하게 비싸다는 건 월세를 내고 나면 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러면 정의롭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막연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질 거예요. 전세가 하던 역할도 다주택자가 하던 역할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발표만 할 거예요. 실제로 수급이 맞아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제 늦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느긋하게 그린벨트나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공격을 받겠죠. 야, 그럼 그린벨트 푸는 게 의미가 없냐,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노동을 몇 시간 했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결과가 뭐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 길들여져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다 풀 겁니다. 이런 이미지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발표, 홍보, 전 거기가 관심사가 아닌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에 몇 채를 공급을 할 거냐고요. 이거 발표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3기 신도시랑 그린벨트는 제가 종종 다룰 거예요.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놓고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할 그린벨트를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